중학교 3학년 은지는 보건실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하얀 천장이 자꾸만 흐릿해졌다, 또렷해졌다를 반복했어요. 의사 선생님은 이미 떠났고 보건 선생님도 다른 학생을 돌보러 나갔어요. 침대 옆 흰색 의자 위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누군가 있어야 할 자리가 그저 비어 있었어요. 13살이지요. 의사 선생님의 목소리가 자꾸만 떠올랐어요. 낮고 조심스러운 어조였어요. 그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어요. 아니, 은지의 세상이 멈췄어요. 아직도 교복을 완전히 벗지 못한 나이에, 아직도 수학 숙제를 까먹기 일수인 나이에, 보건실 창밖으로 4월 봄 햇살이 들어왔어요. 벚꽃이 떨어져 운동장에 소복이 내려앉아 있었어요. 작년 이맘때쯤엔 은지도 그 벚꽃을 보며 새학기 설렘을 느꼈었지요. 지금은 달랐어요. 햇살도 추워 보였고 벚꽃도 무덤 위의 눈처럼 보였어요. 침대 위에 은지는 손을 가만히 내려다봤어요. 얇고 작은 손이었어요. 아직 엄마 손잡이를 놓지 않은 손이어야 했어요. 그런데 이미 다른 것을 집어줄 것 같은 손이 되어 있었어요. 은지는 주먹을 천천히 펼쳤어요. 손가락이 떨렸어요. 은지 있어? 문이 조심스레 열렸어요. 수빈이가 고개를 들쑥 들어밀었어요. 검은 교복 주머니에 양손을 집어넣은 모습이 했어요. 수빈이의 얼굴도 창백했어요. 하지만 은지를 보자마자 웃으려고 노력했어요. 그 어색한 미소가 오히려 은지의 가슴을 철렁하게 만들었어요. 응, 들어와도 돼. 은지의 목소리는 낮았어요. 낯선 목소리였어요. 이전의 은지의 목소리는 아닌 것 같았어요. 수빈이는 빠르게 문을 닫고 침대 옆에 앉았어요. 둘 다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어요. 보건실의 형광등이 윙윙거리는 소리만 들렸어요. 보건 선생님이 뭐라 했어? 수빈이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가 점잖았어요. 마치 생소한 상황에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몰라 선택한 어른스러운 톤이었어요. 내일 엄마한테 전화할 거래. 학교에는 이미 보고했다고 했고, 은지는 천장을 바라봤어요. 단어 하나하나가 무거웠어요. 무겁고 딱딱했어요. 마치 돌멩이를 입에 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엄마가 오면? 모르지. 아마 화낼 것 같아. 은지는 손을 다시 펼쳤다 오므렸어요. 이번엔 떨림이 더 심했어요. 어머니의 얼굴이 자꾸만 떠올랐어요. 자상하고 조용한 어머니의 얼굴. 은지가 14살이 되던 생일에 사다 준 작은 목걸이를 목에 걸고 있던 어머니의 얼굴. 그 얼굴이 어떻게 변할지 은지는 감히 상상하기 싫었어요. 학교는 글쎄 아직 뭐라 안 했는데 아마 퇴학 처리될 것 같아. 교장 선생님이 보건 선생님이랑 뭐라고 하셨거든. 수빈이의 얼굴이 약간 굳었어요. 이제 고등학교를 준비해야 할 나이에, 친구들과 함께 미래를 그려야 할 나이에 은지는 시간이 거꾸로 흐르는 기분이 들었어요. 자꾸만 지금 이 순간으로 끌려가고 있는 것 같았어요. 수빈아, 응? 나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은지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마치 자신에게 묻는 것 같았어요. 수빈이는 은지의 손을 잡았어요. 작고 차가운 손을 꼭 쥐었어요. 모르겠어. 근데 있잖아. 난 여기 있는 거 알지? 여기 있다고. 수빈이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하지만 흔들리지 않았어요. 무언가 결연한 것이 느껴졌어요. 은지는 친구의 손을 내려다봤어요. 자신의 손과 비슷한 크기의 따뜻한 손이었어요. 그제야 눈물이 흘렀어요. 소리 없이 자신도 모르게 보건실 창밖의 벚꽃은 여전히 떨어지고 있었어요. 그렇게 봄이 부서지고 있었어요. 아무도 막을 수 없게. 하지만 어딘가에서 희미한 불빛이 깜빡이고 있었어요. 아직 꺼지지 않은 불빛이. 이제 은지는 그 불빛을 찾아야 했어요. 매 순간이 시험인 이 검은 밤에서 말이에요. 퇴학 처리는 일주일 걸렸어요. 일주일 동안 은지는 학교에 나가지 않았어요. 나갈 수도 없었어요. 부모님이 학교에 불려가고 돌아왔을 때의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거든요. 어머니는 은지를 보지 않으려 했어요. 같은 집에 살면서도
시선을 맞추지 않으려 했어요. 식사할 때 밥은 밥그릇에, 반찬은 반찬 그릇에 담아놓고 떠났어요. 아버지는 말이 없었어요. 그냥 없었어요. 가끔 밤중에 거실에 텔레비전이 켜져 있을 뿐이었어요. 진짜 거기 있는지 없는지 불분명한 그런 식으로 은지는 방 안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3제곱미터의 좁은 방이 전 세계처럼 느껴졌어요. 창문 너머로 보이는 이웃집 담장만 바라봤어요. 낡은 회색 담장이었어요. 누군가 가을 낙엽을 쓸어 모아 놓은 모습이 보였어요. 은지는 낙엽 더미를 따라 시선을 옮겼어요. 움직이는 것이라곤 그것뿐이었어요. 이틀째 되는 오후였어요. 배고픔이 드디어 은지를 움직였어요. 부끄러움도 두려움도 이기지 못한 것이 배고픔이었어요. 은지는 조심스레 계단을 내려갔어요. 발소리를 최소화하며 마치 남의 집에 침입한 도둑처럼 부엌은 비어 있었어요. 냉장고를 열었어요. 어제 어머니가 담아놓은 밥과 미역국이 있었어요. 냉각된 음식, 따뜻함을 상실한 음식이었어요. 내가 밥을 챙기다니. 뒤에서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은지는 놀라 뒤돌아봤어요. 어머니는 주방 입구에 서 있었어요. 손에는 세제병을 들고 있었어요. 어머니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눈가에 주름이 깊었어요. 불과 일주일 만에 늙은 것 같았어요. 밥을 먹어. 어머니의 목소리는 낮았어요. 하지만 뭔가가 그 아래 깔려 있었어요. 엄마, 난 뭐라 할 말이 있니? 어머니가 먼저 나왔어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제야 비로소 어머니가 화난 게 아니라 상한 것 같았어요. 나는 너를 어떻게 낳아 기를 계획을 세웠어. 넌 좋은 학교 가고 좋은 직업 가지고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것. 그게 다였어. 그 계획이 전부였어. 근데 넌 어머니가 말을 잇지 못했어요. 주방의 형광등 불빛이 어머니의 얼굴을 창백하게 비쳤어요. 그 얼굴이 자꾸만 흔들렸어요. 죄송해요. 은지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작은 목소리였어요. 하지만 어머니에겐 비명으로 들렸나 봐요. 죄송하다고? 그럼 됐니? 죄송하면 모든 게 원래대로 돌아가니? 어머니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마을 사람들은 뭐라고 할 것 같아? 윤모 여사의 딸이 중학생 때 애를 낳았대. 그렇게 말할 거야. 우리 집안의 수치가 되어버렸어. 엄마, 더는 말하지 마. 내가 뭐라고 해도 돌아올 수 없는 거잖아. 그냥 너 혼자 책임져. 넌 이제 남의 엄마니까. 어머니는 세제병을 내려놓고 돌아섰어요. 다시는 은지를 보지 않으려는 듯 계단 소리가 2층으로 올라가는 것이 들렸어요. 은지는 냉장고를 바라봤어요. 식어버린 미역국과 밥이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그릇 안의 음식처럼 은지도 이대로 굳어버릴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은지는 집을 나갔어요. 더 있으면 집 자체가 무너질 것 같았거든요. 골목길을 헤매다가 읍 중심가에 있는 작은 카페 앞에서 멈췄어요. 간판에는 따뜻한 봄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벚꽃 그림이 옅게 그려져 있었어요. 은지는 용기를 내어 문을 밀었어요. 안녕하세요. 카페 안은 조용했어요. 한두 명의 손님만 앉아 있었어요. 카운터 뒤에서 30대의 여성이 물을 닦고 있었어요. 그녀를 보자마자 은지는 깜짝 놀랐어요. 그녀는 은지의 작은 이모였어요. 이모는 3년 전에 아버지와 싸운 후 연락이 끊겼던 사람이었어요. 은지, 이모가 먼저 불렀어요. 놀란 표정으로. 이모, 안녕하세요. 왜 여기 왔니? 학교는? 학교 다니는 시간이네. 이모는 손을 닦은 후 앞치마를 벗었어요. 은지를 자세히 살펴봤어요. 마치 깨진 무언가를 보는 표정으로. 있잖아. 카페에서 일할 사람이 필요한데. 은지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목을 말아 올렸어요. 이모의 얼굴을 정확히 볼 수 없게. 일을? 학교 다니면서? 은지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러자 이모는 한숨을 쉬었어요. 깊고 긴 한숨. 그리고는 의자를 끌어당겨 앉으라고 했어요. 너 뭔가 있었지? 은지는 눈물을 참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목 안쪽부터 뭔가 차올랐어요. 이모는 티슈를 내밀었어요. 말을 강요하지 않으면서도
들을 준비가 된 사람처럼 은지는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카페의 음악이 배경처럼 흐르고 있었어요. 낯선 도시의 낯선 카페에서 연락이 끊긴 이모 앞에서 일해보겠니? 제대로 이모가 물었어요. 은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가 학교 다니고 검정고시 시험 봐야 돼. 대신 알바비는 거기에 쓰고 싶어. 검정고시를 이 나이에? 네. 엄마는 아버지도 나를 원하지 않으니까 스스로 해야 할 것 같아. 이모는 한참을 은지를 바라봤어요. 그 속에서 무엇인가를 발견하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구나. 그럼 내일부터 시작해. 시급은 최저임금에 밥 한 끼 챙겨줄게. 힘들면 말해. 은지는 감사했어요. 하지만 감사의 말을 꺼내지 못했어요. 대신 고개를 깊이 숙였어요. 다음 주부터 은지의 일상은 바뀌었어요. 새벽 6시에 일어나 카페에서 물을 닦고 손님들을 응대했어요. 손이 트고 다리가 부었어요. 하지만 은지는 계획을 세웠어요. 오후 3시부터 7시까지 혼자 공부하기, 밤 8시부터 11시까지 추가 알바, 그리고 밤 11시부터 새벽 1시까지 다시 공부하기. 수면 시간은 4시간 반이었어요. 충분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충분했어요. 은지는 매일 밤 손가락을 세며 계산했어요. 앞으로 1년 반, 검정고시까지 1년 반이 남았어요. 요즘 괜찮아? 이웃에 사는 할머니가 한 번은 물어봤어요. 할머니는 카페 앞 슈퍼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은지가 아침마다 커피를 내리러 갈 때마다 보는 사람이었어요. 네, 할머니, 감사합니다. 힘들어 보이는데 얼굴이 자꾸만 말라가네. 밥은 제대로 챙겨 먹고 다니니? 할머니는 은지를 향해 계란말이와 김밥을 싸주었어요. 은지는 받지 않으려고 했어요. 돈 받고 주는 거다. 다음에 시간 되면 와. 일주일에 한두 번만 와도 좋아. 할머니의 손은 따뜻했어요. 어머니의 손과 달랐어요. 은지는 그 손을 거부할 수 없었어요. 밤 11시. 은지는 다시 책을 펼쳤어요. 수학 문제지를 들었어요. 손가락이 부어 있었어요. 펜을 들기가 힘들었어요. 하지만 들었어요. 다시, 또다시 카페에 불이 꺼졌어요. 이모가 한 번 더 들어와서 은지를 봤어요. 말없이. 그리고 담요를 은지의 어깨에 걸어주었어요. 조용히. 은지는 그 담요 속에서 문제를 풀었어요. 하나하나 천천히 마치 어둠 속에서 작은 돌멩이를 정으로 깨트리듯이. 세상은 은지를 향해 닫혀 있었어요. 부모님도 이웃도 학교도. 하지만 어딘가에 작은 불빛들이 있었어요. 이모의 손, 할머니의 따뜻함, 수빈이의 목소리, 그리고 은지 자신 안에 아직 꺼지지 않은 불빛. 은지는 그 불빛들을 모으기로 했어요. 아주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은지는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야 비로소 시간의 흐름을 다시 느꼈어요. 그 전까지는 시간이 존재하지 않았어요. 있는 것은 오직 알바와 공부, 그리고 비어있는 집뿐이었어요. 아이는 예상 날짜보다 2주 일찍 태어났어요. 은지는 검정고시 시험을 보기 정확히 1개월 전이었어요. 병원에서 은지는 어머니의 얼굴을 다시 봤어요. 아버지도 왔었다고 간호사가 말했어요. 하지만 아무도 은지에게 말을 걸지 않았어요. 아이의 이름은 하준이었어요. 은지가 지었어요. 주는 준비하다는 뜻이었어요. 자신이 다시 시작할 준비를 하는 동안 이 아이도 함께 준비하라는 의미로. 산후조리원에서 나온 은지는 카페 위에 작은 방으로 들어갔어요. 이모가 마련해준 공간이었어요. 방은 좁았지만 아늑했어요. 작은 침대, 책장, 그리고 하준이를 위한 요람이 그것의 전부였어요. 처음 밤은 끔찍했어요. 하준이는 울었고 은지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가슴이 터질 듯 아팠어요.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은지는 아이를 들었다 놨다를 반복했어요. 달래려고 했어요. 하지만 아이는 계속 울었어요. 새벽 3시. 은지는 창문을 통해
거리를 내려다봤어요. 누구나 자고 있는 시간이었어요. 세상이 멈춰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곳에 은지만 남겨져 있었어요. 혼자 아이와 함께. 이게 내 인생이구나. 은지는 그렇게 중얼거렸어요. 검정고시를 본 것은 아이가 2달 된 날이었어요. 이모가 아이를 봐주기로 했어요. 은지는 감사했어요. 하지만 시험장에 들어가면서도 자꾸만 아이 생각이 났어요. 울고 있지 않을까? 밥을 먹고 있을까? 문제지를 펼쳤을 때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이전과는 다른 떨림이었어요. 두려움이 아니라 간절함이었어요. 2주 후 합격증이 나왔어요. 은지는 그것을 손에 들고 오랫동안 바라봤어요. 종이 한 장. 하지만 그것은 증명서였어요. 은지가 아직 살아있다는 증명서, 아직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증명서. 그날 밤 은지는 하준이를 안았어요. 우리 다시 시작하자. 진짜로. 하준이는 어머니의 목소리에 반응했어요. 작은 입을 벌리며 웃었어요. 이가 나지 않아 검은 구멍만 보였지만 그것은 미소였어요. 분명한 미소였어요. 은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하지만 이전과 다른 눈물이었어요. 그 이후로 일상이 조금씩 바뀌었어요. 은지는 낮에 아이를 봤어요. 기저귀를 갈고 분유를 타고 아이가 웃을 때까지 장난감을 흔들었어요. 저녁이 되면 이모에게 아이를 맡기고 고등학교 검정고시 준비반에 들어갔어요. 온라인 강의였어요. PC방에서 인강을 들었어요. 카페에서 알바를 할 수 없었거든요. 아이가 있으니까. 할머니는 여전히 은지를 챙겼어요. 은지가 아이를 안고 슈퍼에 들어가면 할머니는 하준이의 뺨을 쓸어주곤 했어요. 예쁜 아기구나. 엄마 닮았네. 은지는 할머니의 손을 보며 어머니를 생각했어요. 어머니는 아직도 아이를 본 적이 없었어요. 3개월이 지났는데도 할머니 혹시 아이 아버지는 뭐 하냐고 물어본 사람 없어요? 있지. 그런데 그게 중요하냐? 할머니는 은지의 손을 잡았어요. 그리고 하준이를 다시 봤어요. 이 아기가 있잖아. 이 아기는 혼자가 아니야. 엄마도 있고 할머니도 있고 이모도 있어. 그게 전부야. 은지는 그 말을 곱씹었어요. 그런데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불안했어요. 검정고시 2차 시험을 본 것은 가을이었어요. 아이가 8개월이 된 때였어요. 합격 발표는 한 달 후였어요. 은지는 합격했어요. 고등학교 검정고시에도 합격했어요. 이제 공식적으로 고등학교 졸업 학력을 갖게 되었어요. 그 며칠 후 일이 터졌어요. 은지는 하준이를 안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저녁이었어요. 계단을 올라가는데 어머니가 나왔어요. 어머니는 하준이를 봤어요. 처음 본 거였어요. 아이는 어머니를 향해 웃었어요. 아직도 구별하지 못하는 미소로. 어머니의 얼굴이 굳었어요. 그리고 돌아섰어요. 아무 말도 없이 엄마, 은지가 불렀어요. 어머니는 멈추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버지가 왔어요. 이모의 카페에 찾아왔어요. 손에는 서류가 들려 있었어요. 은지 앉아. 아버지는 의자에 앉으라고 했어요. 은지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너를 입양 보낼 수도 있어. 아이를 갖고 혼자 살 수는 없지. 엄마도 동의하고 있고 아버지 고등학교도 졸업했으니 이제 일을 해야지. 아이는 내 아이예요. 은지의 목소리가 나왔어요. 작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그래서 뭐 하려고? 이 아이를 어디에 데려갈 거냐고. 직장도 없는데, 돈도 없는데, 앞으로 어떻게 먹여 살릴 건데? 아버지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그것은 분노가 아니었어요. 절망이었어요. 내가 해낼 거예요. 너 만화봤다고? 넌 아직 고등학교 졸업했을 뿐이야. 세상이 넌 뭐라고 생각할 것 같아? 미혼모. 그게 네 인생이야. 아무도 넘을 수 없는 벽이야. 아버지는 서류를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나갔어요. 은지는 서류를 집어들었어요. 손이 떨렸어요. 입양 관련 서류였어요. 아이를 데려갈 부부의 프로필이 적혀 있었어요. 서울에 사는 부부, 좋은 직업을 가진 부부, 은지보다 훨씬 잘 키울 수 있는 부부. 이모가 옆에 앉았어요. 말을 하지 않으면서도 이모, 내가 이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을까? 모르지. 힘들 거야. 엄청 힘들 거야. 그런데
넌 이미 하고 있잖아. 매일매일. 이모의 목소리가 작았어요. 하지만 무언가가 흔들렸어요. 은지의 무언가가. 그 밤 은지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하준이가 자고 있는 옆에서 작은 요람 속에서 엄지손가락을 빨며 자고 있는 아이 옆에서 내가 이 아이를 이렇게 버릴 수는 없겠구나. 은지는 그렇게 깨달았어요. 그것은 결심이 아니었어요. 자명한 진실이었어요. 마치 자신이 계속 숨 쉬어야 하는 것처럼. 하지만 다른 것도 명확했어요. 은지는 아이를 혼자 키울 수 없다는 것. 세상은 은지를 미혼모로만 봐줄 거라는 것. 아버지의 말이 맞다는 것. 은지는 손을 쥐었어요. 주먹을 세게 만들었어요. 내가 성공해야겠구나. 그렇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아무도 은지를 도와주지 않을 거였어요. 사회는 은지에게 실패만 허락할 거였어요. 새벽 5시 은지는 일어났어요. 다시 또다시 이번엔 더 단단한 결심으로. 하준이는 여전히 웃고 있었어요. 꿈속에서 어머니가 만들어주는 세상이 행복하다는 것을 모르면서 은지는 아이의 이마에 입을 맞췄어요. 그리고 책을 펼쳤어요. 검정고시는 끝났어요. 이제 시작이었어요. 1년 안에 어떤 직장이든 구하자. 그리고 나서 보여주자. 내가 잘못된 선택이 아니라는 것을. 은지의 눈은 단호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어린 눈이었어요. 14살의 눈이었어요. 아니, 이제 16살이 된 눈이었어요. 시간이 흘렀어요. 빠르게. 은지를 데려갔어요. 하준이도 함께. 은지가 금융회사 면접장에 들어간 것은 화요일 오후 2시였어요. 검정고시를 본 지 정확히 3년 후였어요. 서울 강남의 빌딩이었어요. 68층짜리 유리 건물. 은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자신의 얼굴을 비췄어요. 흑색 정장, 바른 자세, 한때 여드름으로 얼룩졌던 얼굴이 제법 단정해 보였어요. 하지만 눈은 여전히 낡아 보였어요. 3년간 잔 것도 적고 일한 것도 많은 눈이었어요. 68층에 도착했어요. 천장이 높았어요. 햇살이 들어왔어요. 강남의 이 빌딩에서 서울 전체가 내려다 보였어요. 면접은 순조로웠어요. 성적도 좋았고 면접관들도 은지의 열정을 높이 샀어요. 합격까지 3주 걸렸어요. 그날 밤 은지는 하준이에게 말했어요. 우리 아빠 아니다. 우리 엄마가 회사원이 되었어. 하준이는 3살이었어요. 사복을 벗은 은지를 안았어요. 작은 팔로 엄마 회사 많아? 엄마 돈 많아? 응, 많아질 거야. 우리를 위해. 이모는 뭔가 흔들렸어요. 그동안 은지를 봐왔기 때문일 거였어요. 아이를 데리고 서울로 가려는 은지를 보며 은지, 서울은 혼자 하기엔 너무 크다. 이모, 내가 해낼 거야. 나 잘 모르죠? 나 이미 많이 해냈어요. 은지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어쩌면 차가웠어요. 서울로 올라온 지 2개월째. 은지는 강남 빌딩에서 실적을 쌓기 시작했어요. 하준이는 직장 어린이집에 다녔어요. 퇴근은 늦었어요. 보통 밤 8시쯤이었어요. 하준이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가면 또 다른 일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밥, 숙제 봐주기, 목요, 자기 전 책 읽어주기. 밤 11시가 되면 은지는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하지만 자지 못했어요. 자신의 미래를 계획했어요. 5년 후, 10년 후 은지가 되어야 할 사람을 그렸어요. 반년이 지났어요. 은지는 팀에서 실적 1위를 기록했어요. 상여금도 받았어요. 처음 받은 상여금으로 은지는 하준이에게 새 신발을 사다 주었어요. 엄마 정말 최고야. 하준이의 목소리가 은지의 마음을 녹였어요. 녹였다가 다시 단단하게 만들었어요. 1년이 지났어요. 은지는 팀장이 되었어요. 2년이 지났어요. 은지는 부장이 되었어요. 3년이 지났어요. 그날은 금요일이었어요. 퇴근 후 은지는 고향으로 가기로 했어요. 처음이었어요. 떠난 지 5년 만에 처음. 차 안에서 하준이가 잤어요. 7살이 된 하준이는 엄마를 많이 닮아 있었어요. 조용하고 깊이 있는 얼굴. 하지만 다른 점도 있었어요. 하준이의 눈엔 희망이 있었어요. 은지가 주입한 희망이. 고향에 도착했어요. 마을은 변하지 않았어요. 같은 담장, 같은 버스 정류장, 같은 골목. 하지만
은지의 눈은 다르게 봤어요. 이제 은지는 다른 사람이었거든요. 집은 그대로였어요. 회색 슬레이트 지붕, 그 안에 어머니가 있었어요. 은지는 차에서 내렸어요. 하준이의 손을 잡았어요. 할머니 만나러 가자. 문이 열렸어요. 어머니였어요. 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은지.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안녕하세요, 엄마. 은지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그것은 의도된 차가움이었어요. 저 하준이에요. 인사해. 하준이가 고개를 숙였어요. 어머니는 하준이를 봤어요. 그리고 은지를 봤어요. 은지의 정장을, 은지의 차를, 은지의 표정을. 어떻게 서울에서 일해요. 금융회사 부장으로. 은지는 어머니를 지나쳐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하준이를 이끌며 거실에 들어가자 아버지가 있었어요.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돌아봤어요. 은지냐? 아버지의 목소리에서 무언가가 흔들렸어요. 후회, 죄책감. 은지는 그것을 무시했어요. 5년 만에 왔어요. 하준이도 봐야 하고 학교도 가야 하고 어디서? 부장까지 올라갔어요. 이번엔 임원도 노려보려고요. 어머니가 앉았어요. 의자에 무너지듯이. 은지, 우린 뭐 하려고요? 은지의 목소리가 나왔어요. 낮고 긴박했어요. 말씀하지 마세요. 내가 뭘 겪었는지, 뭘 이겨냈는지 관심 없어요. 그냥 이 아이를 봐주세요. 이 아이가 뭐였냐고, 얼마나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지. 은지는 하준이를 어머니 앞에 밀어냈어요. 아니었어요. 함께 밀어냈어요. 이 아이가 너희 손자야. 부장의 아들이야.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야. 어머니가 울기 시작했어요. 소리 없이. 미안해. 은지, 진짜 미안은 충분해요. 은지는 말을 끊었어요. 근데 지금 필요한 건 그게 아니라 사랑이에요. 이 아이는 결과물이 아니라 사람이에요. 엄마의 손자고 할머니의 증손자인 사람이에요. 그냥 그것만 봐주세요. 아버지가 앞으로 나왔어요. 은지, 난 너를 의심했다. 이 아이를 입양 보낼 거였죠. 알아요. 근데 안 했어요. 나 해냈어요. 은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그것은 분노였어요. 아니었어요. 그것은 고통의 눈물이었어요. 5년간 모아둔 5년을 혼자 했어요. 가족 없이, 도움 없이 이 아이를 키웠어요. 부장까지 올라갔어요. 그리고 이제 와서 사과 받고 싶어요? 사과가 뭐예요? 은지가 터졌어요.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나한테 필요한 건 미안한 말이 아니라 그냥. 은지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어머니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은지를 안았어요. 은지가 저항하려 했어요. 하지만 할 수 없었어요. 어머니의 팔이 너무 따뜻했거든요. 미안해. 진짜 미안해. 내 딸. 어머니의 목소리가 울렸어요. 이 아이 봤어. 정말 커 있네. 예쁜데. 하준이가. 은지도 울기 시작했어요. 팔딱대듯 우는 게 아니라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울음이었어요. 엄마, 왜 나한테 이랬어? 몰랐어. 내가 이렇게 강할 줄. 이렇게 혼자. 어머니가 은지를 더 세게 안았어요. 그 순간 하준이가 어머니의 옷자락을 잡았어요. 할머니 왜 울어? 어머니는 웃으며 울었어요. 손자의 얼굴을 어루만지며 할머니는 행복해서야. 아버지도 가까이 왔어요. 은지, 정말 미안해. 은지는 아버지를 봤어요. 아버지의 얼굴이 창백했어요. 후회로 가득 찬 얼굴이었어요. 은지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어요. 대신 하준이의 손을 취했어요. 하준아,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인사해. 하준이가 손을 들어 인사했어요. 그 밤 은지는 어린 시절의 침대에 누웠어요. 아무것도 없는 침대. 하지만 아주 낯익은 침대. 천장에 금이 여전했어요. 5년 전과 똑같이 하준이는 어머니 옆에서 자고 있었어요. 어머니가 손자를 안고 있었어요. 아무것도 말하지 않으면서 은지는 손을 폈어요. 떨리지 않았어요. 그 손으로 은지는 5년을 버텨냈어요. 5년. 이제 그 손으로 뭘 해야 할까? 은지는 모르겠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알고 있었어요. 사과는 이제 충분했어요. 이제 필요한 건 다음이었어요. 용서, 그리고 함께하기. 은지는 어머니를 봤어요. 여전히 일어나 있는 어머니를 봤어요. 손자를 지키듯이.
어머니도 혼자였구나. 그제야 깨달았어요. 모든 사람이 혼자였어요. 각자의 방식으로. 은지는 다시 눈을 감았어요. 이번엔 고향의 밤이 덜 차갑게 느껴졌어요. 아직 갈 길이 남아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고향에 머문 지 3일째 아침, 은지는 창밖을 봤어요. 벚꽃이 피어 있었어요. 올해도 봄은 왔어요. 매년 오듯이 하준이는 어머니의 팔 위에서 자고 있었어요. 처음이었어요. 할머니와 함께 자는 모습. 은지는 그 장면을 사진으로 남기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러지 않았어요. 카메라보다 기억으로 남기고 싶었거든요. 아버지는 거실에서 신문을 읽고 있었어요. 은지를 보자 신문을 내려놨어요. 잘 잤냐? 네. 오늘 언제 떠나? 내일 오후. 그렇구나. 아버지는 신문을 다시 들었어요. 하지만 읽지는 않았어요. 은지는 부엌으로 들어갔어요. 어머니가 밥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반찬도 많았어요. 은지가 좋아하던 것들, 고등어 구이, 무생채, 계란말이. 아버지는 어때? 어머니가 물었어요. 밥을 푸면서 괜찮아 보여요. 그래, 그 사람은 전에 너한테 너무 심했어. 내가 말렸어야 했는데. 어머니의 손이 떨렸어요. 엄마, 지난 일이에요. 지난 일이 아니야. 그건 우리 딸이 겪은 일이야. 은지는 어머니의 말을 들으며 밥상 위에 반찬들을 놨어요. 손이 움직였어요. 자연스럽게 마치 5년이 없었던 것처럼. 아니, 5년이 모두 있었기 때문에 더욱 자연스럽게. 침묵의 복수. 은지는 그렇게 중얼거렸어요. 자신이 성공한 것, 그것이 가장 큰 복수였어요. 하지만 복수라는 단어가 이제는 어색했어요. 그건 증오심으로 가득 찬 것 같았어요. 은지 안에는 증오가 남아있지 않았어요. 있는 것은 피로뿐이었어요. 좋은 피로, 이겨낸 사람의 피로. 어머니는 상을 들고 나갔어요. 거실로. 아버지와 하준이를 위해. 은지도 따라 나갔어요. 하준이가 깼어요. 어머니의 목소리에. 할머니 좋아. 할머니가 최고야. 하준이가 웃었어요. 7살의 순수한 웃음이었어요. 아버지는 하준이의 머리를 쓸어줬어요. 할아버지도 너를 사랑한다. 은지는 그 장면을 봤어요. 그리고 눈물이 흘렀어요. 하지만 울지 않았어요. 그냥 눈물만 흘렸어요. 마을 중심가로 나갔어요. 커피를 사러. 그곳에는 여전히 이모의 카페 따뜻한 봄이 있었어요. 간판도 같았어요. 벚꽃 그림도 같았어요. 이모가 카운터에 있었어요. 5년 전과 같은 자리에서 이모의 얼굴이 확 밝아졌어요. 은지, 왔어? 하준이는 집에서 할머니랑 있어요. 이모는 은지를 안았어요. 말없이 오랫동안. 정말 잘했네. 정말. 이모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은지는 카페에 앉았어요. 5년 전에 앉던 자리, 검정고시를 준비하던 자리, 아이를 낳고 혼자라고 생각했던 자리. 요즘은 어때? 이모가 물었어요. 커피를 건네며. 좋아요. 정말 고생했지? 네. 은지는 정직했어요. 거짓으로 예쁜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충분한 것 같아요. 다 했다는 생각이. 이모는 웃었어요. 아직 멀었어. 은지는 이제부터가 시작이야. 네, 알아요. 은지는 정말로 알고 있었어요. 아직 많은 게 남아있다는 것. 하준이를 고등학교, 대학교 보낼 것도, 자신의 커리어도, 인생도. 하지만 그것이 두렵지 않았어요. 슈퍼로 갔어요. 할머니의 슈퍼. 할머니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어요. 살짝 구부러진 등으로. 은지야, 왔어? 할머니가 안경을 벗었어요. 안녕하세요, 할머니. 이제는 빛이 났네. 진짜 옛날 모습이 안 보여. 얼마나 고생했을까. 할머니는 은지의 손을 잡았어요. 그 손은 여전히 따뜻했어요. 할머니, 계란말이 시켜드렸잖아요. 그거 뭘 어떻게 한 거예요? 은지가 물었어요. 5년 전에 그 계란말이가. 그건 뭐, 엄마가 될 애가 밥을 못 먹을까봐 그냥 했던 거지. 할머니는 웃었어요. 깊고 따뜻한 웃음. 은지, 우리 아이 할머니도 할 거고 할머니도 한 거 있어? 뭐예요? 기도했어. 날마다.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이 아이가 잘 되기를. 그 기도가 맞았나 봐. 그날 오후 은지는 마을을 산책했어요. 하준이와 함께, 아버지와도 함께. 골목은 여전했어요. 같은 담장, 같은 버스 정류장, 같은 하늘. 하지만
은지의 눈으로는 달라 보였어요. 이 마을이 은지를 버렸어요. 하지만 은지는 이 마을을 버리지 않았어요. 이모도 있었고 할머니도 있었고 수빈이도 있었으니까. 그리고 지금은 어머니와 아버지도 있었어요. 은지, 학교는? 아버지가 물었어요. 좋아요. 금융회사 임원 과정을 밟고 있어요. 2년 안에 임원이 될 것 같아요. 그렇구나. 정말 자랑스럽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자랑스러웠어요. 그리고 미안해 보였어요. 은지는 아버지를 봤어요. 아버지의 얼굴이 늙어 있었어요. 5년이 얼마나 길었는지 보여주듯이. 아버지, 내가 잘했어요. 정말. 은지가 말했어요. 그것은 아버지에게가 아니라 자신에게 하는 말이었어요. 그래, 정말 잘했다. 아버지는 은지의 어깨를 안았어요. 저녁이 되었어요. 노을이 마을을 붉게 물들였어요. 5년 전처럼, 5년 후처럼, 아마 5년 뒤에도 집으로 돌아왔어요. 따뜻한 밥상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머니와 할머니가 준비한 밥상이었어요. 은지는 밥을 먹으며 생각했어요. 벚꽃이 필 때가 최악이었지. 5년 전의 4월이었어요. 보건실의 침대, 천장, 창밖에 벚꽃. 하지만 벚꽃은 매해 핀다. 새로운 시작이 매해 오듯이, 새로운 봄이 매해 오듯이. 엄마, 밥 맛있어. 하준이가 말했어요. 은지는 하준이를 봤어요. 7살의 작은 손으로 밥숟가락을 들고 있는 하준이를. 이 아이는 내가 일군 것이 아니다. 이 아이는 내가 함께 이룬 것이다. 어머니와 이모와 할머니와 수빈이와 그리고 자신의 의지와 함께. 다음 날 아침 은지는 짐을 쌌어요. 서울로 돌아갈 시간이었어요. 어머니는 하준이를 꼭 안고 있었어요. 헤어지는 게 싫은 손자처럼. 자주 와. 알지? 네. 엄마, 자주 올게요. 이번엔 약속이 진심이었어요. 차를 타면서 은지는 고향을 돌아봤어요. 회색 담장, 낡은 건물들, 익숙하고도 낯선 거리들. 여긴 내가 부서진 곳이지만 나를 만든 곳이기도 했다. 하준이가 엄마 손을 잡았어요. 엄마, 또 올 거야? 응, 자주 올 거야. 할머니, 할아버지는 우리가 만드는 거야. 함께. 은지는 핸들을 돌렸어요. 서울을 향해. 도로 위에서 벚꽃이 바람에 날렸어요. 분홍색 꽃잎들이 마치 축복처럼. 은지는 라디오를 켰어요. 봄 노래가 나왔어요. 부서진 봄도 다시 피는 법이지. 그렇게 생각했어요. 은지가 깨달은 것은 성공이 아니었어요. 임원도 아니었어요. 돈도 아니었어요. 그것은 다시 연결되는 것이었어요. 어머니와 아버지와 마을과. 그것이 은지가 5년간 얻은 가장 큰 것이었어요. 고속도로 위에서 서울이 보였어요. 수백 개의 빛이 켜져 있는 도시가. 하준이는 다시 잤어요. 은지는 운전했어요. 천천히, 확실하게. 부서진 봄은 이제 없었어요. 대신 새로운 계절이 왔어요. 그것의 이름은 봄이 아니었어요. 그것의 이름은 성장이었어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누적된 성장.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은지는 웃었어요. 처음으로. 누군가를 증명하려는 웃음이 아닌 그저 행복한 웃음으로. 이제 은지는 알았어요. 복수는 성공이 아니라 용서였다는 것을.